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건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수칙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사회자 김연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건축 교수님을 모시고 건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환경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김건축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물 에너지를 왜 저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또한 왜 절약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에너지 전체 소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실적으로 절약이 가능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절약이 가능한 에너지라 함은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정, 사무실과 같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에너지 손실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9%에서 48%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 건물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방 에너지는 약 44%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난방 에너지 저감은 건물 에너지 저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냉방, 온수, 조명, 전자기기와 같은 에너지 역시 생활 습관을 통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거군요. 전기세와 가스비, 무분별하게 켜져 있는 전자기기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방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난방에너지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면 절약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난방에너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크게 틈새바람, 창문을 통한 열 손실, 벽을 통해 발생하는 열 손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틈새바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황소바람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문틈이나 그 밖의 좁은 틈에서 방 안으로 거세게 들어오는 바람을 과장한 말입니다. 그만큼 거치고 세차게 바람이 들어온다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 틈새 바람을 통해 기껏 연료를 사용해 높여놓은 실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밖으로 유출되기도 하고요. 난방에너지 손실이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난방에너지를 줄이는 데 있어서 틈새 바람을 줄이는 것은 건물 에너지 절약에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난방에너지 증가 요인으로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의 경우 특히 유리 부분은 열의 이동을 막는 능력이 다른 재료에 비해 부족합니다. 열화상 촬영을 통해 겨울철 창문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주변 벽체에 비해 높은 온도를 보이며 내부의 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난방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창문에서 손실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창문에서의 열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에너지 저감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창문의 열 교환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문과 동일하게 벽체의 열 교환 역시 난방 에너지 저감을 위해 제어될 필요가 있죠. 건물의 벽은 외부에서 열이 침투하거나 내부에서 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때 벽의 단열은 열의 이동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벽의 단열 성능이 좋을수록 더 적은 열을 이동시켜 난방과 냉방의 효율을 높이게 되죠. 따라서 낮은 단열 성능을 가진 벽체는 난방 에너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름철 전기비 때문에 올 여름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냉방 에너지 역시 창문, 틈새 바람, 벽으로 인해 증가합니다. 또한 인체나 조명, 전자기기의 발열과 같은 요소들도 냉방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냉방 에너지 저감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제실자의 사용 요령이 있을까요? 네, 구체적이면서 실천하기 쉬운 요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 필터의 주기적인 청소입니다. 청결과 위생과의 문제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냉방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27%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필터를 청소하는 것만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니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다른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이 있을까요? 에어컨 실외기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실외기 주변의 장애물은 냉방 효율을 저하하는 요소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동 시 찬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도움이 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실외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겁니다. 에어컨은 초기 가동 시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가동 시에 강하게 에어컨을 틀고 온도 유지를 위해 약하게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의 가동 에너지는 낮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희망 온도를 적정 온도인 26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을 통제하여 냉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쉽고 실천하기 좋은 행동 요령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겨울철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온수의 설정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수의 온도를 5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 보일러가 완전히 꺼질 경우 난방비가 상승합니다. 외출 버튼을 통해 가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희망 온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실내 쾌적 유지와 에너지 저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풍지와 방풍제와 같은 틈새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면 틈새 바람을 막아주어 제실자 쾌적이 개선되고 난방 에너지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풍지와 같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있을까요? 에너지 저감을 위한 쉽고 간단한 기술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단열 페인트가 있습니다.
단열 페인트는 벽체에 생기는 물인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벽체 단열 성능에도 도움이 되어 에너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열 시트 역시 벽체 단열에 도움이 되는 벽지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단열 창호 필름의 경우 창문의 단열 성능을 향상시켜주며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막아줍니다. 단열 성능은 겨울철 빠져나가는 열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덧댐 창호는 기존 창호 프레임에 새로운 창호 프레임을 더 씌우는 기술입니다. 구조적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짧은 공사 기간을 통해 창호 교체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호 단열 스프레이입니다. 에어캡을 창문에 붙인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열의 이동을 방지하는 원리로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러한 기술들을 설치하는 데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단열 공사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단열 공사는 벽체에 두꺼운 단열재를 더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실내 사용 면적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층고의 건물의 경우 층고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며 덕트와 같은 배관 공사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건축 교수님과 함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 수칙과 에너지 기술들 잘 활용한다면 에너지 절약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건축 교수님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